전국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률이 작년보다 평균 4.94%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가 상승폭은 2014년부터 4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43% 하락세를 보인 2009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올 3월 4만 7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됩니다. 이는 작년 분양 물량보다 428% 늘어난 물량입니다. 순항 중이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사업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조합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실수요자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뉴스테이가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됩니다. 뉴스테이는 113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잔금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집값 하락 걱정이 없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최고층 건물의 명성을 누려온 부산 해운대 두산 위브 더 제니스가 곧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에 타이틀을 넘겨주게 됩니다. 작년 건축물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층고별로 보면 31층에서 49층 건물이 12.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인천 시내 구도심과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이 토지 주간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구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개발 사업 구역에 상업, 주거, 문화시설 복합 계획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전국에서 제주도 땅값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 전국 평균 상승률인 4.94%를 훨씬 웃도는 18.66%를 기록하면서 공시지가 최고 상승 지역으로 꼽혔고요. 이에 반해서 가장 낮은 가격 변동률을 보인 지역은 인천 지역이었습니다. 자, 금융위기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과연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잠시 후에 부동산 이 체크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어갑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또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주시면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벌써 또 목요일이 돌아왔네요. 여러분의 목요일 부동산 고민 해결을 책임지고 계시는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고민 해결에 앞서서 또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봐야겠죠. 자,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개발 열풍이 일었던 제주도와 부산이 역시 많은 땅값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부터 좀 차근차근 분석을 해봐야겠죠. 네.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월 1월 1일 기준으로 한 이제 땅값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이 전국에 이제 뭐 개별 공시지가하고는 좀 틀리죠. 이제 전국에 50만 필지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공시지가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표준 공시지가가 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전국적인 평균은 4.94%고요. 2009년 도 같은 경우는 한 9% 정도 상승을 했다. 그 이유는 계속 4.94%까지는 못 미치게 이렇게 저조하게 뭐 1%, 2%, 3%대로만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땅값이 많이 오르게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제주도고요. 자, 이렇게 그래프만 봐더라도 전국 평균 이 정도인데도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오른 곳
본다면 이제 부산, 그중에서도 이제 해운대를 볼 수가 있고 또 세종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제주와 부산, 세종시가 평균 이상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 원인이 뭐냐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원인은 일단 제주에 제2공항 신설된다는 이제 발표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귀포시 쪽에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될 건데 또 외지인 투자, 특히 이제 중국인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호재가 많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해운대 개발 사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곳곳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개발 사업이 꾸준히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 때문에라도 이렇게 다른 곳 평균 이상으로 이렇게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세종시도 마찬가지죠. 뭐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를 하고 또 기반시설 확충, 뭐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땅값이 전국적으로 평균보다는 이렇게 많이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제 공통 분모라는 부분에 생각을 해본다면 그 이유가 인구 유입에 대한 효과가 가장 크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좀 높은 곳은 어디냐? 자, 인구 유입이 곧 지가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다라고 본다면요. 그럼 대한민국 또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명동입니다. 명동에 뭐 화장품 매장의 땅값이 가장 비싼데요. 3.3제곱미터당 2억 8천만 원 정도 되니까요. 상당히 이건 이제 공시지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시세라고 평가를 한다면은 굉장히 좀 높은 수치가 될 것 같고요. 이 공시지가 상승률은 뭐 3.5% 약 평균보다는 약간 밑도는 정도지만 어쨌든 이런 곳에 대한 땅값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결국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서울시 중에서도 땅값이 가장 많이 좀 올랐다라고 평가되는 곳이 삼성동, 지금 삼성동의 현재 근로비즈센터 부지 같은 경우가 3.3제곱미터당 1억 1천만 원 정도 공시지가입니다만은 어쨌든 시세로도 굉장히 많이 좀 올라 있는 상태고 공시지가가 20.85%나 상승해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이제 송파인데 제2롯데월드 부지가 이제 임시 사용 승인을 이제 받았고 곧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땅값은 3.3제곱미터당 1억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공시지가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6.08%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공시지가가 높은 곳을 보니까 인구 유입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가 상승을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서 송파 제2롯데월드 부지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장 높은 빌딩, 세계에서는 6번째로 높은 빌딩이 이제 좀 되니까요. 그 부분은 좀 이따 이제 우리 시청자들 분들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다가 한 20분 정도 후쯤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 즉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디냐, 예전에 어디였었냐 이런 것들을 조금 집중해서 분석해드려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던 제주와 부산 지역도 그렇고 또 서울에서 많이 오른 지역을 살펴보면 개발 호재에 따른 인구 유입이 좀 예측되는 곳에 지가가 많이 올랐다는 점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점 눈여겨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슈가 되는 내용들 좀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나도 좀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는데 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이윤환 대표님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셔서 연락 주셨어요? 네, 저기 강남구 압구정 한양아파트 20평을요. 네. 장기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네. 적절한 매수 시점과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양 아파트 20평형을 좀 장기로 투자 목적으로 좀 매수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자, 언제쯤 사야 하고 향후 전망은 어떤지 대표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압구정의 한양 아파트를 네.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20평대라고 말씀하셨고요. 여보세요? 네. 네. 자, 투자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나중에 이제 재건축을 염두에 둔 이제 포석이잖아요. 네네. 자, 그랬을 때 시세 차익을 조금 보겠다. 나중에 또 새 아파트가 되면은 얼마나 좀 값어치가 높게 될 것이냐. 이런 기대치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네. 중요한 건 지역으로 따져서는 굉장히 좋은 지역은 맞습니다. 근데 현재 시세가 있고요. 예. 또 재건축됐을 때 이익이 얼만큼 많이 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점이 많지 않나 생각돼서 일단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이 압구정 쪽에 20평대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는 건 저는 이제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자,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장점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서울, 강남에 1번지 하면은 압구정을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네. 그냥 현재 모습에서 재건축을 물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재건축이 아닌 상태에서의 어떤 그 시세를 따진다면 굉장히 좀 비싸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중에 정말 재건축이 됐을 경우에 새로운 아파트를 거듭난다 그러면 아마 지금 반포가 가장 이제 비싼 아파트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거를 넘겨받는 정도로 굉장히 위상이 높아질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재건축이 될 수 있느냐잖아요. 네. 이제 압구정이라는 지역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압구정 그런 기대치에 의해서 시세가 굉장히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특히 이제 작년만 해더라도 이쪽에 이제 사업 진행을 조금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격이 뭐 2, 3억 정도가 올랐었거든요. 네. 자, 그런 것처럼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바람은 굉장히 많이 불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실제 재건축이 되기 위해서 과연 현재 모습, 즉 지금 이제 대지 지분을 몇 평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면은 생각하는 것보다 대지 지분이 높을 수는 없어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압구정 한양 아파트다라고 해서 보면은 이제 이 78년도 졌고 총 13층짜리예요. 자, 현재 모습에서 대지 지분이 물론 이제 중층 아파트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대지 지분으로 뚜껑 열고 봤을 때는 그다지 높지는 않은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시세가 20평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11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게 시세가 맞느냐 이런 거를 조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11억 정도에 또 전세가 한 4억 정도 됐을 때 내 돈 7억을 투자를 하는데 그 이후로 얼만큼 가격이 올라설 거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시세에 추가 분담금 얼마 내서 몇 평을 받겠다라는 부분이 너무 추가 분담금이 과도하게 자리 잡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억에 플러스 알파 돼서 내가 얻어내는 효과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11억 주고 산다면은 그냥 이런 재건축을 기대하는 단지 말고 그냥 네. 현재 모습으로 봐서 전세를 놓는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 한 8억이나 9억이나 이 정도 선에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또 있을 겁니다. 네. 오히려 그런 거는 내 투자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가잖아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그런 아파트가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기적인 차원에서 난 그냥 묻어둘 거야 라고 하더라도 투자액이 너무 많다라는 단점이 생기는 거 하고 또 워낙 네. 대지 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정말 실속적으로 내가 추가 분담 얼마 내서 얻는 이익이 얼마나 크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솔직히 그렇게 제가 큰 기대치가 없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죠. 그냥 소문난 장채 먹을 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압구정 자체를 굉장히 나쁘게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요.
이 압구정이라는 지역으로 따져서는 상당히 좋은 지역은 맞는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 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단점하고요.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재건축으로 가기 위한 동의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단점이에요. 이런 재건축은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시 차원에서 여기 개발해라고 해서 개발되는 게 아니라요.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서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을 한다, 구역 지정을 한다, 추진위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50% 동의율 또 조합 설립한다 그러면 75% 동의율을 갖고서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여기 이렇게 대체적으로 대형 평형을 가지신 분들한테 제한을 걸 때 똑같은 평형으로 그냥 무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동의가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오히려 적은 평형으로 그냥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 때문에 결국은 사업 진행 속도가 좀 느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자,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은 사업성 그리고 사업 진행 속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현재 시세에 계속 가격이 오르겠느냐. 물론 또다시 압구정이라는 개발 계획이 또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이라는 기대 때문에 여기를 그런 큰 금액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어떤 바람이 부는 형식보다는요. 차라리 지금 전세금이 꾸준히 올라가서 전세금액이 매매 금액을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안전한 투자가 오히려 현명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썩 좋지만은 않아요. 올해도 내년도 그렇고. 예,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역은 강남이 좋기는 하지만 강남 중에서도 오히려 실속 있는, 즉 지금 30평대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한 8억이다. 그게 전세를 한 6억 5천이나 6억 정도 끼었다. 그러면 실제 들어가는 금액은 한 2억인데 그런 거야말로 필수적으로 나는 내가 이쪽 강남 쪽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그런 주택. 그런 것들이 오히려 8억에서 9억, 9억에서 10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실제 내가 투자된 금액만 해도 한 2억이기 때문에 2억 투자해서 1억이나 2억 정도의 상승 효과를 보기는 오히려 더 좀 쉽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 압구정에 대해서는 어떤 장기적인 투자 차원에서는 너무 큰 금액 그리고 사업 진행 속도라든지 사업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점이 많으니 이거는 조금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제가 기대치에 지금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지만요. 요즘 투자는 그래요. 예전처럼 그냥 강남 좋은 곳에다가 묻어둬서 그냥 하염없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는 여기가 꼭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조금 낮췄었는데 여기도 더 좋아질 수 있겠지 하는 어떤 비교 평가에 의해서 내가 투자처를 조금 이렇게 달리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 잘 해보시고 좀 이제 투자의 방향을 조금 다른 쪽으로 좀 안전한 쪽으로 이렇게 좀 하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결론을 시청자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 금액 대비 그리고 투자 기간 대비 반대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세요.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또 고민 해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증 가지고 계세요? 아, 네. 지금 하남에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네. 하남 실스파크 프로지오 분양권 25평. 네. 그거나 여기 실거주 목적이거든요. 네. 네, 벽산 블루밍이나 한솔 파크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언제 구입을 하는 매수를 하는 게 나을까 싶어서. 프루지오 25평형 분양권은 현재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 저기 피를 주고 사야지 네. 되는데 피가 한 6천 정도
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하남에 살고 계시다 보니 주변에 네. 거주하기도 괜찮겠다 싶어서 지금 실제로 거주하시면서 이제 네네. 투자도 가능할 그런 네, 거주를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차익형 실거주 목적으로. 네, 하남시에 위치한 풍산동의 푸르지오 25평형 분양권을 살지 아니면 네. 벽산 네. 블루밍 아파트 그리고 한솔파크 아파트 중 어떤 곳이 좀 실거주하기에도 괜찮을지 자, 대표님의 네.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하남에 거주하고 계세요? 마천동 살다가 애들 때문에 애들이 예. 하남 이사 입주를 해갖고 이쪽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네. 그래서 가까이에서 살아야 될 형편이라 네. 그냥 여기 사는 게 살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구입을 할까 싶어서요. 그래요. 매수를 할까 싶어서요. 자, 일단은 지금 하남이 네, 하남 지역이 굉장히 지금 소위 그 좋아지는 동네거든요. 네네. 자, 워낙 이 그린벨트가 대부분인 곳이 이제 하남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남 그 구시가지가 있고 신시가지는 하남 미사지구라든지 네네. 이렇게 덕풍동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생겨나면서 네. 그야말로 그 어떤 그 주거에 대한 환경이 너무 좋아지니까 네네. 실제 있는 그 옛날 구 거주지도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하남에 집을 사두면 어때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반대는 안 해요. 괜찮다. 시세 대비해서. 그래요? 자,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하시는 그 아파트가 네. 그 여기 지금 그 새 아파트냐 또 약간 헌 아파트냐 요거 같아요. 네네. 그 구시가지로 했으니까 네. 지금 여기 하남 현안 도시개발구역 있죠? 네. 여기가 거기- 지금 말씀하신 그 아파트거든요. 예, 예. 예, 일단 힐즈파크 네. 아파트, 새 네. 아파트고. 예. 자, 요거 분양권이에요. 예, 예. 분양권 피가 한 6천 정도 되더라고요. 2천 정도요. 6천. 6천 정도. 자, 그러면 네네. 지금 몇 평이 얼마 정도 되죠? 그게 분양가가 25평인데 네. 3억 1,700. 지금 이제 피 붙어서 아니, 피는 따로요. 따르고요. 예.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저것 합치니까 한 3억 9천 요 정도 되더라고요. 3억 9천 네네. 정도가 25평이다. 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옆에 그 하남 그 덕풍동에 네네. 그 한솔 솔파크하고 또 그 벽산 블루잉 아파트 여긴 시세가 어떻게 돼요? 거기도 거의 비슷해요. 3억 9천에서 4억 천까지. 3억 9천에서 4억 천 4억 정도. 초반 예, 예. 네, 정도고. 자, 그럼 세 개 중에서 어디를 찝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네, 지금 네, 그게 궁금한 네. 거잖아요. 네네. 저는 제 의견은 일단 셋 다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네. 예. 자, 지역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네. 하남이라고 하더라도 네. 꾸준히 좋아질 수 있는 동네, 그냥 머물러 네. 있는 동네라고 한다면 네. 이 한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남 미사지구에서 덕풍동으로 요렇게 가 있는 요 동네하고 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구시가지, 즉 네. 이쪽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계속 발전을 거듭하는 동네는 이쪽입니다. 하남 미사요? 예, 하남 미사라든지 덕풍동이라든지. 자, 네. 그래서 지역을 선정을 할 때 아무래도 미래 가치를 계속 보려면은 네. 상대적으로 이쪽 안에서도 좋은 지역을 선택하는 게 내가 살면서도 집값이 저기는 계속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오르는데 내 거는 2천, 4천 올라. 이런 곳을 네. 선택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지역적으로 둘 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새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양권이라든지 아니면 네. 지금 아까 보신 뭐 솔파크라든지 이런 단지도 한 네. 10년 정도 된 아파트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는. 하지만 이왕 내가 네. 거주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라는 게 그래요. 현재를 네. 사느냐, 미래를 사냐라고 한다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사는 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가치에 대한 평가로 조금 방향을 좀 달리해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하는 게 좋냐라고 한다면 네. 이쪽 하남 미사지구는 많이 좀 올랐어요. 네, 그리고 많이 지금 비싸요. 20평대로 본다면 별로 없고 30평대 기준으로 거의 뭐 5억 중반, 6억까지 이렇게 네. 치솟아 올라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너무 웃돈을 주고 집값 비싼 데로 자꾸 가는 거는 원치는 않고요. 네. 대신에 이제 약간 지금의 시세거나 약간 정도 4억 초반 정도 된다고 손 치더라도
네. 좀 방향만 달리한다 그러면 훨씬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요쪽 그 하남 아까 이제 현안 1도시개발구역이에요. 예. 거기 말고 2도시개발구역 같은 경우가 스타필드 있는 쪽이거든요. 예. 자, 맞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그 지금 분양권으로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하남 유니언시티 에일리의 뜰 여기 같은 네. 경우도 가장 적은 평이 있을 것이고 74요. 예? 74 작은 평수가 74예요 거기가. 예, 여기가 예. 혹시 여기 시세는 알고 계세요? 예, 근데 거기도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어요 지금. 지금 얼마 정도예요? 8천 정도 붙었어요. 8천 많이 붙은 거는 8천 1억. 분양 금액은 아까 거기랑 같은데요? 예. 여기는 6천 올랐고 여기는 8천 올랐다는 거죠? 아니 거기 분양이 더 비쌌던 것 같아요. 여기가 분양권은 비쌌는데 지금 8천 정도까지 붙었다. 예. 그럼 전체적으로는 얼마 정도예요? 그러니까 5억 74를 생각하면 5억 더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5억이 한 더 비싸요? 5억 정도. 예. 아, 아니 5억 근데 정도. 제가 가격이. 알기로는 네. 여기 지금 그 지역에 예. 조금 잘만 들여다 본다면 4억대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아, 있거든요. 그 주위에요? 예, 요 사슬들 주위에. 예, 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느 특정한 아파트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꼭 이렇게 분양권 입주되는 물건 말고도 좀 최근에 네네. 입주한 아파트들 위주로 따진다면 분명히 네. 4억대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런 아파트를 노리는 것이 현재 네. 또 미래 가치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쪽을 네. 선택하는 것보다는 방향을 좀 아예 전환해서 이쪽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자, 거기는 거기는 그러면은 네. 그쪽에는 저기 오래된 아파트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쪽으로 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쪽 그 오래된 하남시청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말고요. 네. 이왕이면 여기 지금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제가 이렇게 지도로 잘 보일지 모르지만 예. 이쪽 바운더리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 잘 살펴보면은 여기 하남시 안쪽에 있는 아파트 아닌 여기라고 손 치더라도 여기나 매한가지거든요. 네. 구시가지라는 그 쪽으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니까 되도록이면 신도시에 가까운 이런 아파트를 좀 들여다보시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의 시세가 조금 이 정도겠구나라는 좀 낮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런 주택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런 거를 그러면 매입하시는 게 낫다. 현안 1지구가 지금 네. 1단지가 가을에 분양을 한다 그래요. 어디요? 저기 현안 1지구. 현안 1지구? 네. 예, 여기, 예. 예,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분양 신청을 하면 어떤가요? 그건 거기서? 좋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 아, 분양 금액이 그래요? 얼마냐인데, 예. 분양 금액이 현재 모습에 피가 다 붙어 있는 정도의 분양 금액은 아닐 거예요. 예. 이런 도시개발 구역에 대한 분양 금액을 그리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분양 신청을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걸 좀 기다렸다가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고 네. 나서 조금 매입을 하는 쪽이 예, 어떨까 예.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서 예, 저기 동탄 1신도시 신서 브랜드 38평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탄 1기 신도시요. 네. 예. 근데 그게 세를 줘가지고 세입 만기가 예. 1월 달이에요. 내년 네. 1월 달. 그래서 그걸 팔고 이걸 구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일단은 그거는 파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전세 금액 비교한다면은 네.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은 맞아요. 네. 근데 워낙 동탄 2기 신도시가 거기서 이제 네.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 전세 사시는 분들은 2기 신도를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 그렇다고 집값이 계속 정체로 이제 머물게 될 겁니다. 그래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네.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고 나서 네. 다른 곳을 좀 여기처럼 네. 좀 더 그쪽보다는 유망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궁금한 내용이 참 많으셨던 것 같은데 우선 지금 네네. 보셨던 아파트들보다는 이 하남 2도시개발 지역의 4억 이하의 아파트를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는 세미나 좀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방송 함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세요.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예, 제가 궁금한 건요. 네.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 26평 매수 시점하고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명일동 3위그린 2차 네. 거기도 매수 시점하고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아, 자, 지금 암사동의 롯데캐슬 아파트와 명일동 3회 그린 2차 아파트. 자, 투자용으로 매수를 원하시는 건가요? 예, 예, 투자용으로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좀 더 매수하면 좋을지, 그리고 언제 매수하면 좋을지, 자,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강동구에 두 아파트를 이제 찝어서 그걸 이제 투자용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예. 거주가 아니라 단순히 투자에 전세 끼고 뭐 이렇게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자, 그러면 두 가지예요. 지금 그 암사동에 있는 롯데캐슬 퍼스트 아파트하고요. 예. 지금 3위급인 2차 아파트를 보셨잖아요. 예, 예. 자, 여기는 이제 현재 모습입니다. 즉 이제 입주한 지 10년 안쪽인 아파트고 대단지고요. 자, 3위급인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될 아파트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둘 중에 어느 것이 낫냐라고 한다면 누가 보면 당연히 3위급인 2차 아파트가 재건축 될 거니까 이게 낫지 않겠어? 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대지지분이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시세를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그렇게 큰 이득이 되지는 않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기 있는 조합원들이 과연 똘똘 뭉쳐서 사업을 진행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좀 의문이 됩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따진다면 이 명일동 지역이 그야말로 강동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이 교육 환경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재건축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 3위급인 1차처럼 재건축이 되려면은 지금 현재 시세 플러스 알파 이렇게 추가 분담금이 좀 어느 정도 이익이 된다는 가정하에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서 사업이 빨리 될 텐데 그렇게 되기에는 조금 걸림돌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즉 상당 기일 동안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좀 사업이 좀 늦게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한다는 거는 일단은 여기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 한다라고 한다면 롯데캐슬 퍼스트 26평 한다 그러면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단지가 굉장히 커요. 롯데캐슬 퍼스트라든지 프라이빗 팰리스라든지 그리고 학군도 뭐 대동소이라고는 하지만은 여기보다 약간은 못 미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거주 여건에서 교육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괜찮다라고 보기 때문에 좋고요. 지금 이제 찝으신 게 26평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 부분이 상당히 조금 매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쪽 지역에서 지금 20평대든 30평대든 꾸준히 새 아파트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새 아파트가 나타나면 가격은 가격대로 굉장히 조금 올라 있는 상태로 이렇게 가고 내가 그래도 큰 단지에 가려고 그러면 첫 진입 진입 문턱이 어디냐면 30평대가 아니라 26평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쪽 근처에서 전세를 사는데 어디로 가야 돼? 새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 20평대도 너무 비싸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새 아파트가 아닌 상태에서의 그 단지는 크고 하는 정도의 26평이 첫 진입 문턱이 될 겁니다. 그런 수요자들이 좀 더 많이 몰린다면 다른 전세 금액이 올라가는 상승 비율보다 높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세금 상승 비율이 즉 집값을 조금 올려줄 수 있는 여건이 다른 곳보다 더 높기 때문에 여기는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억그린 2차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그럼 전세 끼고 한다면은 아마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여기보다는 여기를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마저도 잘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게 좋냐 아니면 여기 말고도 또 다른 투자처가 더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좀 공부를 더 해가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만약에 이쪽에 거주하면서 그냥 거주 겸 투자라는 측면에서 사두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반대는 안 하겠지만 지금처럼 그냥 단순하게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대찬성이라는 모습보다도요, 조금 다른 곳하고 비교를 보고, 그러고 나서 실제 투자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은 꼭 세미나에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그래서 다른 거랑 전체적으로 좀 비교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조금 선택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투자하는 시기로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약간 좀, 중반기 쪽으로 약간씩만 늦춰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네. 정리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께서 고민하고 계셨던 두 개의 아파트 중에서는 그나마 이 암사동의 롯데캐슬 아파트 26평형이 조금 더 매력이 있었지만 사실 투자용으로는 완전히 적합한 매물은 아니기 때문에 또 더 넓은 시야를 좀 갖고 참여해 보시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는 세미나에도 꼭 한번 참여해 보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이렇게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방송은 늘 시간 관계상 길게 상담을 못 해드리죠. 그런 부분 좀 채워드리기 위해서 이윤환 대표님께서 세미나 직접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좀 해주실까요? 네. 자, 세미나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오시면서 그야말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 세미나 내용이 나름대로는 우리 시청자분 직접 이렇게 좀 먼 걸음 오셔서 또 요즘처럼 날씨도 춥고 또 비도 오고 이럴 때 오셔서 정말 보람되게 시간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만큼 좀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재밌게 합니다. 세미나라는 부분이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가르치려고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있어서 저런 것도 있어서 하면서 모르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트 있게 좀 진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세미나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좀 높은 만족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일단은 그 전체 세미나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다뤄요. 세계 경제서부터 또 이렇게 뭐 재개발, 재건축, 일반 아파트 그리고 다세대 빌라라든지 또 단독 다가구 또 일반 수익형 부동산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다 다루면서 좀 이렇게 어느 것이 이제 투자 가치가 높겠느냐를 좀 저울질도 해보고요. 또 세금 부분도 터치를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궁금하신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다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오셔서 만족스러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니까요. 많이 신청을 하셔서 여러분의 시간으로 적극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세미나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셔서 꼭 선착순으로 예약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자,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여러분의 고민 상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50층 이상의 이 건물이 102개 동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가 다음 달에 준공이 되면 이 층수와 높이 면에서 단연히 으뜸으로 도달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자, 그 국내 초고층 건물이 항상 이제 그 시대는 이제 변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제1롯데월드로 해서 높이 555m, 층수는 123층으로 해서 이제 그 임시 사용 승인을 이제 받은 상태로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어디였냐라고 하면 가장 높은 층은 부산 위브더 제니스고요. 이게 80층이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높이로는 송도에 있는 동부가 무역타워가 305m, 68층밖에 안 됐지만, 자, 이런 상태로 돼 있었다가, 이렇게 이제 제1롯데월드로 가장 높은 빌딩이 이제 넘어가게 된 거고, 또 이제 2021년 준공을 앞둔 그 삼성동의 글로벌 비즈니스 현대차 그룹에서 진행되는 것이 높이로는 569m로 가장
높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층수는 물론 이제 105층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두 양축에 대한 부분이 인구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집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돼 있다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위치를 보면은 이 잠실을 하고요. 또 이렇게 삼성동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근처에 있는 전체적인 주택가격 상승, 집가 상승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좋아지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삼성동과 이렇게 잠실동 쪽이 좋아진다면 그런 어떤 상승 효과에 대한 부분을 가장 큰 이득을 좀 생길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 비싼 여파가 미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렇게 광진구 자양동이라든지 성수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좀 현재 모습에서 좀 가격이 비싼 지역보다도 자양동이라든지 성수동을 조금 들여다보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아까 그 국내 이제 최고층 건물을 했는데 세계 최고층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세계에서 높은 빌딩 하면은 이제 두바이에 있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빌딩 828m나 되고요. 자, 뭐 중국이라든지 또 사우디아라비아, 또 중국, 또 중국, 대만, 또 미국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뭐 10개로 따진다면은 그 중에 4개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상승 어떤 부분 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높은 층이 자리 잡고 있는데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선 서울, 강남 쪽에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제2롯데월드하고 삼성동에 GBC 이제 그 빌딩이 이렇게 자리잡게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세계 5위, 6위 빌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이쪽에 대한 근처에 있는 지역적인 분석도 꼼꼼히 여러분들이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그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도 함께 좀 동반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이 자양동이나 성수동이다라는 팁을 좀 주셨습니다.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고민이라도 괜찮습니다. 대표님의 상담이 좀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번 시간 이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해결해 드려야 할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증 가지고 계세요?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 거주 중인데요. 네. 매도 시기를 좀 여쭙고 싶네요. 지금 현재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 실제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자, 언제쯤 매도를 하고 이사를 가도 좋을지 자, 대표님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행당동에 그 한신 휴플러스에 살고 계신 거죠? 네네. 자, 여기 이제 2003년에 입주를 했어요. 네. 자, 그 이쪽 지역을 보면요. 이 그 행당동이라는 지역의 입지가 행당동, 금호동, 뭐 옥수동 뭐 이런 지역의 입지가 이쪽으로는 종로 중구 업무 지역, 아래쪽으로는 이제 강남 쪽하고 인접돼 있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하다. 예,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시세를 평가를 한다면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평균 시세하고 똑같이 가는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 뭐 굉장히 월등히 낮다라는 것보다도 그야말로 전체 평균 전세 금액이 얼만큼 오르면 그 평균만큼은 항상 올라갑니다. 또 전체적으로 그 대한민국 집값이 이렇게 좀 정체다라고 하면 가장 정체를 겪게 되는 대표적인 그 어떤 그 아파트 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30평대로 따진다 그러면 아마도 대략 한 6억 정도, 한 6억 초반 정도 하죠. 금액이. 예. 전세는 뭐 4억 후반이나 5억 정도 할 것이고요. 네. 그게 실질적으로 가장 표본적인 지금 그 현차예요. 전세 비율이라고 매매 금액. 자,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매매 금액이 좀 떨어질 수 있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올해도 전세금은 조금이라도 좀 오를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가져가셔도 되는데 언제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느냐라고 한다면 옆에 그 행당 6구역하고 7구역이 이렇게 개발이 되잖아요.
네네.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신축 선호도 측면,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 단점이 있다면 이 교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즉, 이제 뭐 네. 5호선이라든지 또 저쪽 왕십리라든지 이쪽하고 가깝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전을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서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피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여기 지금 입주 시점 전 단계에서 그 좀 네. 매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게 뭐 2년이나 3년 안쪽이 될 거지만은.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된다. 왜? 전세금 상승률이 그나마도 평균 이상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더 보유를 좀 하셨다가 이 행당 6, 7구역 입주 시점이 되면 그때쯤 매도 시점을 좀 구체적으로 잡아보시면 좋겠다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이 부동산 관련 고민 속 시원하게 좀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참여하고 싶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주세요.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아, 예, 제가 강서구 네, 등촌동 8단지 17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투자 목적으로. 네, 그거랑 그다음에 김포시 풍무동 네, 풍무 푸르지오 2차 25평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 매도 시기랑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네, 현재 이 강서구 등촌동의 8단지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좀 보유를 하고 계시고 또 이 네. 김포 풍무동의 푸르지오 2차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이 네. 두 개를 좀 가지고 가도 괜찮을지, 만약 팔아야 한다면 언제 팔아야 할지, 자, 대표님의 네.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지금 하나는 이제 그 강서구 등촌동 네. 주공 8단지 가양역 바로 옆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잖아요. 예, 예. 요거 17평을 갖고 계시고 예. 또 하나는 김포시 풍무동 예, 예. 지역에 있는 이제 곧 입주할 이제 분양권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는 몇 평이라고 하셨죠? 25평이요. 25평이요. 예, 예. 자, 일단은 그 풍무동에 있는 그 아파트는요. 지금 네. 이제 프리미엄도 조금 올라 있죠. 예, 예. 자,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게 뭐냐면 일단은 둘 다 지금 이제 등촌동도 그렇고 김포도 그렇고요. 이 마곡지구에 대한 인구 유입 효과를 이제 톡톡히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둘 다 괜찮거든요. 예, 예.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일단은 그 도시철도가 이제 지금 그 한참 공사 중에 있고 그게 이제 2018년 하반기에 그 개통될 예정에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갖고 계신 이 아파트가 요렇게 도시철도 들어올 수 있는 지하철역하고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급하게 펼 이유는 전혀 없고요. 예. 그냥 개통 시점, 개통 이후에도 한 1년, 2년은 더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자, 중요한 건 이쪽 그 가양동인데, 가양동, 저 등촌동인데, 등촌동도 당연히 마곡지구에 대한 효과를 여실히 보는 건 맞아요. 혹시 이걸 언제 사셨죠? 작년이요. 작년에 얼마 주고 사셨어요, 혹시? 2억 5천 주고 샀어요. 2억 5천이요? 예. 지금은 얼마죠? 한 3억 2천 정도 하더라고요. 자, 2억 5천에 사셨는데 3억 2천으로 올랐어요. 그죠? 예, 예. 이게 근데 17평이란 말이에요. 예, 예. 자, 일단은 축하드려요. 왜냐하면 작년에 투자를 하셔서 이렇게 좀 상당한 시세 차이 7천만 원 정도를 이제 버셨어요. 예. 그게 곧 마곡지구에 대한 여파가 있는데 과연 17평짜리가 3억 2천인데 과연 이게 계속해서 3억 2천에서 3억 중반 또 4억 이상으로 이렇게 치솟아 올라갈 수 있느냐가 좀 사실은 좀 오히려 좀 고민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이게 3억 중반 정도만 돼도요. 김포 도시철도로 해서 그 김포 한강 신도시로 가면은 거기는 평당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충분히 이제 3억 중반에도 새 아파트 30평대를 살 수 있는데 굳이 여기 가깝다고 해서 17평을 사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네. 지금 전세 금액은 3억 2천인데 비해서 전세는 얼마죠, 지금? 2억이요. 2억이요. 예. 자, 그러면 전세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아, 원래 정상적인 금액을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전세 금액은 대략 한 뭐 2억 5천이나 이 정도 가는 게 맞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시세가 맞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매도를 하고요. 차라리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서 염창동이나 이런 쪽에 24평대 아파트를 조금 사시는 게 또 여기 같은 경우 역세권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세인데 역하고 가깝지 않다고 하더라도 20평대 3억 초반으로 매입하실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거를 갖고 계시는 게 현실적으로 이 마곡지구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애들 교육도 생각하고 내 집 마련을 하는데 17평을 사시는 것보다는 20평대로 진입을 해서 차라리 집을 사겠다라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게 집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탔을 때 그러면서 매도하고 갈아타는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년 전세 만기 때 팔아야 될까요? 그때 파시는 게 좋죠. 당연히. 아, 예. 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등촌동 8단지는 이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에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아, 남양주 도농동 롯데 라텐지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7년 정도 전에 샀는데, 네, 그동안 이제 7년 정도 전에 샀는데요. 네. 지금 월세를 받고 있는데, 이거 팔고 다른 데를 한번 알아보려고요. 네, 남양주시 도농동에 위치한 롯데 아파트 말씀이세요? 네. 롯데 아파트를 7년 정도 보유하고 계셨는데 지금 월세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매도하고 네. 좀 다른 곳으로 옮겨 타야 될지 자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남양주 도농동에 그 롯데 네. 아파트를 7년 전에 구입을 하셨어요. 네. 자, 그때 사신 금액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어떻게 가격이 좀, 조금 올랐어요. 조금 2억 올랐어요? 3,300에 샀는데, 예, 지금 한 2억 한 8, 9천 하더라고요. 2억 8, 9천. 네. 자, 이게 20평대라고 말씀하셨죠? 네, 근데 지금 24평. 월세를 놓고 네. 계시고요. 네, 자, 이제 전략을 짜드린다면은, 네. 제가 볼 때는 파시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전세를 놓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전세요? 전세는 굉장히 높게 나타날 겁니다. 시세가 아마 네. 2억 8천이라고 그러면 전세는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뭐 2억 5천 선에 가깝게 이렇게 올라 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전세 놓고 갔을 때 내가 여기에 묻혀진 투자액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걸 좀 끌고 가게 될 경우라면은 전세금 상승 비율에 맞춘 매매금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거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투자 대비 효율성은 오히려 월세 놓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요. 예. 자, 물론 생각해 같아서는 여기 근처에 다산 신도시 해가지고 이렇게 진건지구라든지 지금지구가 막 생기면은 이쪽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잖아요. 네. 자, 근데 항상 어디든지 이 신도시가 제 기능을 하려면 일단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는 것 이후에 주거 인프라들이 구축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대략 한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려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입주하고도 앞으로 4, 5년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그 이전에 기존에 있는 주택들 같은 경우는 거주하기가 괜찮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쪽 그 도농동 같은 경우는 옆에 부영 아파트 단지들이 다 대형평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애들 네. 교육시키면서 이쪽에서 그냥 저비용으로 산다 그러면은 지금 갖고 계신 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들의 몰림 현상, 즉 다른 곳보다 전세 금액이 아름아름 올라가는 데는 더욱더 효과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전세를 놓고 그냥 몇 천 묻어둔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신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따진다면은 이게 지금 2억 8천에서 3억은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 네, 그래서 월세 놓으신다면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네. 또 그만큼 내가 보증금 뗀 나머지 금액이 내 투자액이 되고, 네. 자, 그러면은 돈 있으면 하나 더 사고 싶냐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쭤본다면 하나 더 사고 싶냐 이거죠. 수익형으로는. 그 정도로 네. 수익률은 낮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종목 자체로 따진다면은요, 내가 끌고 네. 갈 때 아파트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끌고 가는 게 맞느냐 틀리냐라고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수익형이 아니라 차익형으로 끌고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그 차익형이라는 부분이 투자금 대비해서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느냐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여기를 전세 놓고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세 전환 의견을 좀 주셨고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방송 끝난 이후에도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거고요. 또 오프라인으로 세미나 참여 원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이후에 안내되는 화면에 안내되는 내용 통해서 세미나 참여해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프로그램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